자, 우리 앞서서부터 열심히 공부해 오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볼 거고,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얘기하자는 건요, 등차 수열에서 등장하는 항들끼리의 합은 과연 몇일까? 거기에 관심을 좀 갖자는 건데, 자,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주로 다뤄볼 거냐?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그 결과가 어찌 될까? 거기에 관심을 주로 가지게 될 것이고,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우리 지금부터는 보통 기호로 이와 같이 SN이라고 많이 표시해 줄 텐데, 이 SN에서 S는 합을 뜻하는 영단어 썸에서 제일 앞 글자를 따왔다 보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N은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생각한다 그래서 n을 여기 위치시켰다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기호로 이와 같이 많이 표시해 줄 거다라는 거 봐두시면서,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인 등차 수열에서 그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그 SN은 식이 어떻게 될까?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잘 봐둬야 되겠는데,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은 지금부터 잘 이해하고 잘 숙지해두고 또 잘 활용까지 해줘야 되는데, 둘 중에서 더 메인이 되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식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식은 간단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유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메인이 되는 식은 위에 있는 식이 돼, 상황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식도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활용까지 해줄 수 있어야 해서 두 식 다 결과적으로 잘 봐둬야 되는데, 처음부터 공식을 보면서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, 이 공식 속에 숨겨진 이 중요한 의미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 중요한 원리부터 좀 간단히 이해를 해보자.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은 결국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건데, 이 무슨 말인지 여기 준비된 예시를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죠. 1, 3, 5, 7, 9 이 5개의 숫자를 쭉 더해서 합에 대한 결과를 내보라 그러면, 그냥 숫자가 하나씩 봤을 때 별로 숫자가 크지도 않고 더해야 될 숫자가 개수도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숫자들끼리 더해 나가면 그 결과를 당연히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 역시나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을 좀 해보죠.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지금 합을 한다 생각해 가지고요, 이 등차 수열에서 공차는 2다고 보고, 그럼 이 숫자들 중에 정중앙에 있는 센터에 있는 이 5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5로부터 공차 2를 한번 빼면 그 전에 있는 숫자 3이 나오겠죠. 5부터 공차를 한번 뺀다고 3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. 그러면서 5로부터 공차를 2번 빼면 1이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숫자는 5로부터 공차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7은 5 더하기 D라고 지금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5로부터 공차를 그럼 2번 더하면 9가 나오는 거니까 9는요 5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, 그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지금 이 양 끝에 있는 숫자끼리 더했을 때는요 5-2D와 5 플러스 2D를 더하는 셈이니까 지워질 거 지워지고 양 끝에 있는 숫자의 합은요 5를 결국 2번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양쪽에서 한 칸씩 들어와가지고 3과 이 7을 더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5-D와 5 플러스 D를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들끼리의 합은 결국 5-D, 5 플러스 D 더하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5를 또 2번 더하는 셈이거든요. 그래서 이 5개의 숫자를 더한다고 보면 5를 2번 더한 데다가 5를 또 추가로 2번 더하고 거기다 5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하면서 5가 총 5개 쌓인다 라고 보고 이 결과가 25다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어찌 얘기할 수 있겠냐, 이 숫자들의 평균이 결국 5입니다. 이 양 끝에 있는 숫자 둘의 평균도 5고요. 둘이 더해가지고 반 나누면 5가 되니까, 그 다음에 그 양 끝에서 한 칸씩 들어와서 요것들의 평균도 결국 5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마저 5가 위치해 있어서 이 숫자들의 평균이 5인 상황에서 그 평균이 여기 나와 있는 나열된 총 항의 개수가 또 5개니까 평균이 5개만큼 쌓인다.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결국 이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,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원리를 이 간단한 예시에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, 그 원리가 이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원리가 다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통용이 되거든요. 이 숫자들의 합 역시나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2인
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여섯째 항까지 합을 한다 생각해서 그 합을 계산해 본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양 끝에 있는 숫자들 2와 12 이 둘의 평균을 생각한다 그러면 둘을 더해 가지고 반 나누면 7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은 7이고, 자, 그 다음에 양 끝에서 한 칸씩 들어와서 이 둘의 평균도 생각해보면 또 7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둘의 평균도 또 7 나와가지고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자, 이 숫자들의 평균이 7인 상황에서 그 7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양쪽에 배치된 숫자들이 또 대칭성을 드러내고 있죠. 자, 그러면 그 7을 기준으로 이 숫자들의 평균 7을 기준으로 2를 표현한다 그러면 7 빼기 5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, 저 끝에 있는 숫자는 그럼 7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4는요 7 빼기 3이죠. 그럼 10은요 7 더하기 3이고, 자, 이렇게 뭔가 대칭적으로 숫자들을 7을 기준으로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8까지 7 더하기 1이라고 적어놓고 나면 이 숫자들을 쭉 더한다는 거는 위에 적힌 이 것들의 합으로 또 우리가 이 숫자들의 합을 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에,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쭉 이까지 더한다 그러면 7이 2개 쌓이는 데다가 추가로 7이 2개 더 쌓이고 추가로 7이 또 2개 더 쌓여가지고 이 숫자들의 평균이 지금 7이잖아요. 그 평균 7이 이 항의 개수 6개만큼 쌓인다. 또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등차수열의 합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라서요.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는 이 컨셉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? 자, 그렇게 등차수열의 합은 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바탕으로 등차수열의 합을 생각해 준다면 생각하기 수월할 때가 또 자주 있을 거라서요. 이 원리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. 자,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숙지해 두시고, 그럼 이 원리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이 공식도 지금부터는 잘 봐둬야 되거든요. 마냥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등차수열의 합만 생각할 게 아니라서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결국 수식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때가 또 있어서, 자, 이 원리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이 공식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, 화면 넘겨서요. 제일 먼저 어쩌다가 이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지 이 공식의 유도 과정부터 좀 이해해보고, 그러면서요 더 중요하게는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둬야 앞으로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지, 자, 그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갈 거거든요. 화면 넘겨서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.